안녕하십니까. 차트 읽어주는 남자 플루토스의 엑시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엉망진창이죠. 지금 가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저와 같이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월봉 차트 지금 제가 제일 먼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3월 12일이죠. 3월 12일. 12일 동안 진행된 3월 달에 캔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여기서 시작했죠. 시작한 가격이 8,525달러 정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잠시 9,180달러 선까지는 상승을 했었어요. 3월 달에 아시겠지만. 하지만 시작했던 가격을 하락, 그 밑으로 가격이 진행이 되면서 계속 몇 주 동안 음봉이 지금 계속 크기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7,700선에서 멈춰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월봉이 어떻게 진행될지 12일 동안 한 3월의 한 절반 정도가 지난 상태인데 주봉이랑 그리고 일봉 그리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 뭐 이번 주 상황에 대한 거를 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비트코인 주봉 상태가 2016년도 반감기 이후에 만들었던 저점과 그리고 2018년도 12월 그리고 2019년도 초 1월이죠. 19년도 이때는 16년도 현재는 2020년도 이렇게 진행된 아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약 4년 동안의 트렌드 라인입니다. 밑에는 트렌드 라인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트렌드 라인을 지금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밑에서 만났습니다. 위로 좀 갔으면 좋았을 텐데 위로 못 가고 밑에서 만났습니다. 보통 트렌드 라인이 이와 같이 지나게 됐을 때 뭐 터치, 그 다음에 반등 또 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과 차트를 가지고선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트렌드 라인이 이탈됐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트렌드 라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월봉입니다. 비트코인 전체 역사에 대한 비트코인 먼슬리 트렌드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놨죠.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트렌드 라인 한번 같이 살펴보면 빨간색 트렌드 라인이 생겼었고요. 그렇죠? 저점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고 가속이 되니까 이 점선으로 만들어진 파란색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졌었는데 2014년도에 해당 트렌드 라인을 이탈을 하면서 당초 처음에 만들어졌던 트렌드 라인 옆으로 진행이 됐죠. 횡보가 됐습니다. 트렌드는 기울기를 가지고선 트렌드, 그러니까 추세의 강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추세가 강했다가 약해진 추세로 진행되면서 옆으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약 4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횡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트렌드를 이탈하면서 물론 이렇게 하락으로 진행은 안 되었지만 이 횡보 자체가 먼슬리 트렌드라니까요. 먼슬리니까 월봉에서 트렌드를 이탈해서 400일 가까이 횡보하는 거는 비트코인을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유쾌한 건 아니죠.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트렌드 라인이 이 트렌드 라인입니다. 2015년도 바닥, 2016년도 반감기 이후 만들어졌던 4년 동안의 주 트렌드 라인이에요. 그 부분을 1차적으로는 2019년도 초에 확인을 한 상태고 지금 다시 해당 트렌드 라인까지 도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겠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트렌드 라인을 하락 이탈하는 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겠죠. 만약에 트렌드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떤 투자 심리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트렌드 라인 살펴봤고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월봉에서
2014년도 그리고 지금이요. 이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미리 해놨습니다. 왼쪽은 2014년도 주봉. 이거는 오른쪽은 현재 주봉입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유사하죠? 유사하다 못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같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먼저 20주 동안의 검정색은 20주 동안의 평균 가격선입니다. 무빙 에버리지예요. 그리고 빨간색 라인은 50주 동안의 6처럼 보이네. 옵니다. 50주 동안의 평균 가격선. 큰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간격을 벌렸던 이동평균선이 20주 밑으로 가격이 내려오면서 다시 좁아지는 현상이 좀 거쳤죠.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2019년도 6월까지 큰 상승은 이후에 벌어졌던 20주 이동평균선이 9월달이었죠. 9월달에 하락 이탈을 하면서 10월달에 한번 테스트는 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테스트한 것처럼요. 50주 이동평균선을 지켰고요. 50주 이동평균선을 지켰고 간격이 좁아졌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같아요. 20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가격은 평균 가격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처럼요. 2014년도에도. 하지만 어떻게 됐었냐면 그 당시에 2014년도엔 주봉상 이전 저항을 받았던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았던 첫 번째 반등의 주봉상 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했어요. X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그 가격선이 이 꼭대기가 여기였죠. 1,500달러? 500달러였고 종가는 9,550. 계속 제가 강조했던 이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내려온 곳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하지만 그럼에도 이 평균 가격선이 모여있는 8,500선은 좀 지켜주길 바랬던 건데 해당 가격에선 여기였겠죠. 결국엔 이탈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탈을 했어요. 별로 좋지 않네요. 이탈을 했고 그럼 제일 마지막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까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여기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하락 이탈한 이후에 50주 평균선을 지키고 첫 번째 반등을 했던 이걸 뭐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예전에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었겠지만 지금은 저항. 이 가격선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평균 가격선 위로 올라가는 반등을 좀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모습을 이 당시에 보여주었다면 다시 평균 가격은 잠시 우하락하고 있던 평균 가격선은 다시 가격을 따라서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진행됐던 이동평균선이 다시 교차하면서 골든크로스로 진행이 되기 위해선 결국엔 가격이 평균 가격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주 평균 가격은 8,350달러 선에 위치해 있어요. 가격이 지금은 7,600, 7,70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당장 반등을 주더라도 8,350은 그렇기 때문에 돌파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항이라고 얘기하는 중요한 가격이 될 거예요. 과제죠. 돌파에 대한 과제.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진행되면서 간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는 8,350을 당장에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돌파할 수 있으면 상승을 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 계속 이와 같이 가격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가격선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다음 지지선은 아마도 바닥이 아닌 5,000달러까지도 하락을 저희는 염두에 둬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 좀 안 좋은 소리 했으니까
안 좋은 소리 했으니까 좀 좋은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좀 있나 한번 봅시다. 차트에서. 이것도 한번 볼까요? 주봉. 네, 안 좋은 것만 계속 나오네. 21주 지수 이동 평균선 저희가 계속 체크를 했었죠. 지수 이동 평균선 결국은 또 그것도 이탈했네요. 8,700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이탈을 했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여기예요. 여기 요 선이죠. 그리고 트렌드 라인이랑 딱 닿았고, 별 5개짜리네. 중요한 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좋다,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다, 가격은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날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날 우리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큰 거잖아요. 세 번째 반감기 뭐 한 7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7에서 8주 5월 초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막 올라가도 모자를 판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을 성공한다면 한번 시나리오 한번 저희가 한번 써볼까요? 반등을 성공했을 때의 시나리오. 지금까지 안 좋은 소리를 했으니까 이제 좋은 것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걸로 지킨다는 가정에 7,700을 지킬 수 있다면, 지지를 완벽하게 받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면 8,700,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8,300에서 8,500 평균 가격선들은 이 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저항이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가격이 해당 가격을 1차적으로 도달 이후에 즉각 상승하면 참 좋겠지만 그거는 바라지 않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바라지 않아요. 하지만 올라가더라도 이 트렌드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돌파에 대한 시도가 유지된다면, 가격이 내려왔다가 돌파에 대한 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에는 넘게 되는 반감기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지금 당장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지킬 거야. 왜냐하면 이탈했을 때는 포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준 자체가 트렌드 라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올라가게 됐을 때 이탈하면 나는 매수에 대한 생각을 버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사실은 계속 음봉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리스크 자체는 매수 관점으로는 적은 위치니까 어떻게 보면 음봉에 매수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매수의 적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일봉입니다. 일봉도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보면 일봉 RSI가 보통 RSI가 한 30포인트 정도 되면요. 30포인트 정도 되면 과매도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일부 책에서는 30포인트면은 사야지, 바이야, 매수야 막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진짜 30포인트가 됐을 때 매수일까요? 꼭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죠. RSI에 대한 개념 자체가 상승분의 평균과 하락분의 평균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죠? 30포인트까지 정도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상승이 30이고 하락이 70이라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과매도 상태에서. 확인한 과정을 꼭 한번 여러분들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얘기하죠. 지금이 여기라면요.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이 여기라면 여기서 사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더 높아진 지표상에 높아지는 상태가 발생됐을 때 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이 녀석이 올라가고요. 내려왔는데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회복.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격은 이쪽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가격이요. 이렇게 반등 주고요.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내려오고. 그리고 지표는 같이 반등 주고요. 내려오는데 지표가 올라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이렇게 대충 더 싸거나 아마 지금이랑 비슷한 가격일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렇죠. 아,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해? 이렇게 가면 어떡해? 대부분의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아마 과거를 통해서 살펴본 걸로는 조금 더 안전한 매매가 될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 약 3월 동안 저희가 일봉에서 살펴봐야 되는 사항이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고점이랑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트렌드 라인이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하락하고 있는 평행 채널도 있을 거고요. 여기 좀 넘는 것 좀 봐야죠. 우리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서 삽시다. 만약에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된다면 조건 이런 모양이 된다면 여기서 삽시다 라는 거죠. 또 그러면은 이제 단기 차트도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일봉상의 추세요. 추세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MACD죠. MACD가 이 당시에 지난주였는데 좀 제가 좀 오버했었죠. 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막 그랬죠. 여기 이렇게 반등을 성공하면은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9,180달러선 못 넘었습니다. 못 넘고 여기까지도 못 갔어요. 9,550달러까지도. 결국에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MACD가 시그널선이랑 간격을 벌리고 있는 비관적인 상태입니다.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예요. 이와 같이 MACD가 다시 올라가는데 이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RSI 다이버전스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서 이와 같이 회복하는 과정을 좀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안 좋은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트렌드 라인 이탈하면 5천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고 있는 판에 여기서 살 수는 없는 거죠. 확인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라면 4시간 차트 어떻게 되고 있나요? 4시간 차트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니까 4시간 차트는 당장이니까요. 모양을 좀 보면 이렇게 멀리서 모양을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S라고 표시해놨고 H, S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오른쪽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볼 수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가격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 모양으로 가격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다가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디가 중요한가요? 지지받았던 이런 목선이라고 얘기하죠. 넥라인. 이 가격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가 어딜까요? 왜냐하면 그 가격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다시. 거기가 어딜까요? 그 가격은 아마도 8,500 그리고 9,200 지금 당장은 8,200부터 8,500 사이 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8,200부터 8,500 사이 이 구간을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지금 가격 여기 좀 확대해서 좀 보면 여기를 좀 지금 7,700을 좀 이탈할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탈했을 땐 7,500선까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음 주에 이 부분 같이 체크해 보시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